독립적으로 발전한 면역학, 생명체라는 전체 모습 중에서 다른 연구 분야에서 독립했다고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커다란 발전을 이룩한 학문이 있는데 면역학이 그것이다. 면역학이라는 생물이 살아가려고 자신을 질병에서 보호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람을 나라에 비유한다면 면역은 나라를 지키는 군대와 같다는 존재다. 이 면역에 관한 학문이 면역학이다. 면역학은 1798년 영국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 예방을 위해서 종두를 함으로 탄생했다. 사이토카인이란 세포와 세포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물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통틀어서 B세포, T세포, 인터로킨, 인터페론, 종양계사, 인자 등 수십 종의 물질이 발견된 것을 그런 면역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은 면역계통이 신체의 다른 계통에서 독립하여 있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그래서 면역학이라는 것이 인체와 독립한다라고 봐서 되겠냐 이 말이죠. 뇌와 면역계통, 내분계통은 삼위일체다. 뇌, 면역계통, 뇌분비계통. 그러나 1980년경부터는 이 변경적인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세계 인류학자들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신체의 질병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뇌와 면역계통, 뇌분비계통의 세 가지 계통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판명이 되었다. 이것을 편의상 삼위일체라고 부른다. 신체에 이변이 발생하면은 뇌는 신경전달 물질을 보내어서 호르몬을 방출하고 뇌분비계통과 면역계통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뇌분비계통은 호르몬을 방출하여 뇌와 면역계통에 영향을 준다. 그 영향을 받은 면역계통은 사이토카인을 방출하여 뇌와 뇌분비계통에 영향을 준다. 사실은 이렇다. 과거의 생명과학의 혁명을 일으켜서 생명체의 현상을 분자 차원에서 세분화하여서 관찰해가는 분자 생물학에서 발전한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면역계통, 뇌분비계통이 사실은 상호간에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면역계통에서 만든 사이토카인을 뇌에 전달함으로써 사람의 심리상태가 또 변화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뇌에서 만들어진 전달물질이 뇌분비계통에 작용해서 호르몬을 방출시킨다. 면역계통에 이것이 전달함으로써 면역계통의 또 강도가 바뀐다. 면역계통이 약해지면 신체의 방위력이 약해지고 질병이 더 쉽게 걸린다. 면역계통이 강해지려면 신체의 방위력이 증강되고 질병에서 회복하거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결국 면역계통의 강도는 사람들의 심리상태와 긴장의 정도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면역계통은 적혈구와 백혈구 등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면역계통과 자연 치유력의 강도는 세포의 재료이자 효소를 작용하게 하는 에너지버린 영양소를 얼마큼 제공하는지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진다. 영양 상태가 충분하지 않으면 면역계통은 본래 갖춰진 실력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능력밖에 발휘할 수 없다. 또 영양만이 아니라 운동과 휴식이 불충분해도 면역계통은 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심리상태의 운동, 휴식, 영양, 유무와 웃음은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내 면역계통, 뇌분비계통은 삼위일체다. 사람은 희망에 살고 실망에 죽는다. 마음 상태를 굉장히 강조를 했군요. 실망 때문에 사망한 여성 환자들에 대해서 실망. 심장외과 의사가 이 부위는 TS로구라고 간단히 말했다. TS.
T에서는 심장 주머니가 삼천판 협착증 TS, 그 머리 글자를 떠서 사용하는 말인데, 그들이 병실에서 나간 직후에 다시 병실을 찾은 로운 박사는 S 부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극단적인 불안 때문에 완전히 부들부들 떨며 호흡이 대단히 가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2시간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녀의 폐에서는 헉헉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심장병이 악화된다는 예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로운 박사가 묻자 그녀는 선생님, 내가 죽는다고 말했어요. 응? 로운 박사는 자신의 길을 의심하며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할 리가 없습니다 하고 단언했다. 하지만은 SV는 나는 이 길을 분명히 들었어요. 선생님은 내가 TS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TS 터미널 집주에서 말기적인 상태입니다. TS 입니다. 당신의 의사는 하는데에서 사실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는 그 의사의 말뜻을 알아버렸거든요 하면서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로운 박사는 TS 삼천판 협착증을 가리키는 준말이지 말기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설명했지만 그녀의 오해를 풀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당신은 무서운 진실을 너에게 숨기려고 할 뿐이에요. 이 사건이 있은 후 심장병이 악화될 객관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그녀의 심장은 점점 나빠지고 그리고 그날 그녀는 사망했다. 실망에 따른 노시보 반응 때문에 그녀는 사망한 것이다. 좋은 반응도 있지만 또 노시보 반응도 있고 플라시보 반응도 있고, 자, 항생을 유지하는 삼일체. 누구든지 감기가 들면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기 말입니다. 그런 환자가 설탕으로 된 가택을 먹고 갑자기 회복되었다. 어떤 마음 상태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매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귀가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잔다. 이렇게 평범한 날들을 흘러간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고 여름에는 40도 가까이 올라간다. 격렬한 운동과 육체 노동하면은 많은 양의 땀을 흘린다. 하지만은 바깥 기온이 어떻게 변하든 체온은 항상 약 36.5에서 37도로 유지되고 있다. 사람의 몸, 특히 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뇌는 온도가 42도를 초과하여 60분 이상 방치되면 신경세포가 파악이 된다. 그렇게 되면 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고 젊은 나이에 멍청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또 운동을 하여서 땀을 대량으로 흘려도 혈액 속의 염분 농도는 항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안정이 되어 있다. 산소 농도와 뇌와 면역계통에 관계되는 수백 종류의 호르몬과 전자물질 농도도 좁은 범위 내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범위를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사람은 살아있을 수가 없다. 이처럼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체내 환경은 범위가 지극히 좁다. 이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한다. 호메오 똑같아. 스타시스. 그래서 동종요법을 할 때는 또 이런 또 용어들이 비슷하게 사용이 되죠.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절대 조건이다. 따라서 뇌나 면역계통, 뇌분비계통은 삼일체가 되어 상호간에 협력하면서 작용하는 것이다. 뇌분비계통은 주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호르몬을 생산하여서 전신으로 공급하고 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잠이 오는 것은 내 깊숙이 잘 잡은 송가체 기관에서 만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작용 덕분이고, 멜라토닌은 체온을 낮추고 잠을 재촉하는 물질이다. 요즘 사람들은 몸의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져도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현대의학은 질병의 원인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증상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치료는 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 시력을 악화시켜 버린다. 그래서 증상 치료를 다 하게 되면 진짜 치유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인체는 항상성을, 그래요. 그렇게 더운 가운데도 인체가 스스로 그 더위에서 자기 자신 체온을 36도 이렇게 지켜나간다. 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그래서 추위에 있는 사람은 또 그 추위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체온에서 열을 내고 또 식혀나가고 열을 내고 이런 기능들이 항상성의 기능이 이제 활발하게 되어져야 인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이제 2장을 넘어서 현대의학의 함정은, 요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면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병원을 의존하는데, 대증요법에 의존하는데 이것이 큰 질병을 가져온다는 거죠. 면역계통이 너무 강하거나 약해도 질병에 걸린다. 면역계통은 몸 밖에서 침입해 들어오는 미균과 내부에서 생겨나는 암세포를 격추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군대가 적군을 공격해서 나라를 지키듯이 면역계통도 미균과 암세포를 공격하면서 신체를 방해한다. 면역계통이 너무 약하면 미균을 일으키는 감염증이 걸릴 뿐만 아니라 암도 쉽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신체는 면역력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면역계통은 강할수록 좋은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다. 면역력이 너무 강하면 약한 적군에도 격렬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과잉 반응가 되면 아토피, 피부염과 기관지 전직 등이 걸리기 쉬운 알레르기 체질이 된다. 알레르기는 먼지, 오염물질, 고양이털, 찐득이 등 몸 밖에서 침입해 들어온 이 물질을 몸 밖으로 처방하는 방위 반응인데, 재채기, 설사, 호흡을 빨리 함으로써 이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알레르기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이 물질이 체내에 들어가자마자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림프구의 B세포는 지나치게 작용하여 이 물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이 세포가 달라붙으면 히스타민과 프로스타글란딘을 방출하고, 히스타민과 프로스타글란딘은 항문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반응, 재채기, 설사 등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기관지 천식 어느 것이든 간에 이 물질을 몸 밖에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방지작용이다. 간이 어떤 것이든 간에 너무 강한 면역계통은 오히려 더 나쁘다. 작은 면역이 될 수 있으니까요. 면역력은 너무 강하거나 약하지 않도록 적당히 신체가 스스로 항상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사실상 그걸 방어할 만한 힘이 안 되면은 쓰러지는 거죠. 또 너무 약하면 아예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고, 면역계통을 조절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면역계통,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잘 서로의 자율신경, 교감신경은 긴장하고 한가지 활동하는, 부교감신경은 릴렉스,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죠. 긴장감이 없는 생활에서도 발생하는 알레르기, 면역계통의 강약은 신경, 영양, 환경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일본은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서 몇 끼니를 걱정했고, 사람들이 이튿날과 다음 주에 먹을 음식을 걱정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야윈 몸으로 비만과 당뇨병 등 현대인이 직면하는 생활습관병으로 고통받는 일은 없었다. 전반적으로 영양 부족 상태라서 매일 끊임없이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생활 상태에서 스트레스로 긴장, 교감 신경이 우위로 있기 때문에 면역력은 오히려 억제되었다. 오늘날에도 시험 공부, 학교에서 떠돌림,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에 가로, 수면 부족 등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사람은 위궤양이 생기거나 면역력이 억제되어서 암에 쉽게 걸린다. 과거의 식량난관은 전혀 딴판으로 오늘날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넘쳐난다. 오히려 과식 때문에 비만과 당뇨병을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까 하고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사람이 많다. 자, 이것은 릴렉스 신경인 부교감 신경이 우위로 서게 된 거, 면역력이 높아진 상태다. 그래서 교감 신경이 편하게 이렇게 해야 알레르기를 예방하려면 더 긴장하여서 교감 신경을 흥분시키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알레르기. 어린이라면 학교 운동장이나 캠프에서 단체 생활하며 씩씩하게 노는 것이 좋고, 성인이라면 헬스클럽 같은 곳에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려야 한다. 오후 날씨가 개이고 있네요.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은 가장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자주 찾아서는 안 될 위험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간 사람이 오히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참 모순되기도 하고, 또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150만 명, 또 C형 예방 접종을 받을 때 오염된 주사바늘로 감염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유, 참 그렇게 위험한 오염된 것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참 전염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더 퍼뜨리는 역할을 이런 주사 같은 것들이 역할을 하네요.